이 5,000원짜리였던 YC도요 22,950원까지 왔습니다. 4배 갔어요. 4배. 400%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료가 일정이 나오기만 한다면 사실 12,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한 70% 80%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주말간에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강조를 드렸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좀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5% 가량 좀 상승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삼성전자 특히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GTC라는 일정도 있고 그리고 한화 비전의 PC 본더가 이제 삼성전자 쪽에 붙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좀 가지고 가게 될지, 이번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지, 그리고 과정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되는지. 자, SK하이닉스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갈 때 한미반도체는요 3만 원에서 20만 원을 갔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입니다만 시가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딸려오는 1등 파트너사가 결국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박주로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어떤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번 삼성전자의 상승 왜 긍정적인지 다시 한번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내용, GTC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HBM, 엔비디아 밸류체인 합류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일단 가장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D램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D램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HBM용 D램은 원래 수요가 많았는데 HBM용 D램이 아니라 그냥 저가형, 중저가형 D램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감산을 고려할 정도로 D램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D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자, 그리고 DDR5의 가격이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ASIC이 있고요.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D램을 가지고 맞춤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HBM용 D램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ASIC용으로 중저가형 D램을 활용하는 저가형 AI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중저가형 D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전력 D램을 만들 때 요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쪽에서 D램 수출 통제를 하고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뒷구멍까지 막아버리니까 중국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램 재고 처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재고 자산, 우리가 종목을 볼 때요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단순한 밸류가 상승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차세대 낸드, 저전력 낸드라든지 내지는 낸드 플래시 이제 2세대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대를 앞두고 기존에 활용하던 1세대 낸드의 사재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낸드도 감산을 했었기 때문에 낸드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낸드도 D램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뭘 가져갈 수가 있다?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고가 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감산을 빨리 하기도 했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좀 더 처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고가 많았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컸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반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먼저 들어와야겠죠. GTC를 맞이해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 결국은 이번에 GTC 2025가 신기술을 공개를 한다, 뭐 양자를 공개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젠슨 황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제2의 HBM을 상용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소캠이라고 부르고요. 삼성과 SK와 협의에 나섭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랑만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삼성을 불렀어요. 왜? 소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캠은 뭐냐? 말 그대로 삼성의 CXL과 동일합니다. 소캠은 Specialized on Board Cam이라고 하는 차세대
이제 HBM이라고 하듯이 소캠이란 또 이제 이름을 이제 엔비디아가 지었는데요. 이제 삼성에서는 CXL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냐?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이 과정. 자, 여기에 데이터가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데 관을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통에 물을 이렇게 콸콸콸콸 부어도 결국은 여기에만 쫄쫄쫄쫄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서 뜨거운 현상, 과열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열도 발생을 하고 요런 단점이 있었는데 소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를 넣자마자 바로 처리가 됩니다.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데이터를 넣으면 한 번에 콸콸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결국은 발열을 잡아야 되고요. 결국은 발열을 잡기 위해서 뭐 유리 기판도 필요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줄이게 되는 저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더 많은 D램을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요. 이 저전력 D램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K랑만 일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굳이 불러서 다시 한번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랑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SK하이닉스도 하니까. 근데 SK하이닉스한테도 받고 삼성전자한테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물량을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영업 방식이에요. 엔비디아가 맨 처음에 GPU를 만들 때 TSMC 물량을 70% 확보해 놨습니다. 파운더리. 그리고 SK하이닉스한테 독점 공급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놓고 판을 벌려 놓고 물건을 파는 게 엔비디아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삼성전자를 만났다.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저전력 D램에 계속해서 매진을 할 예정입니다. M&A 관련된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뒤늦게 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저전력 D램에 대한 말씀은 끝을 내겠지만 저전력 D램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어떠한 차세대 D램을 만들 때 있잖아요. 결국 이제 SK하이닉스의 강점이었던 TC 본더를 삼성전자가 이제는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게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본더 말 그대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잖아요. 요렇게 램을 쌓아서 연결시켜서 회로에 연결시키는 요 하나가 바로 HBM의 구조인데 결국은 요거를 붙여야 되잖아요. 쌓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는 기술인 그 TC 본더를 한미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뭐 HBM뿐이 아니라 이제 저전력 D램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가지고 CXL 그리고 소캠 제작에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삼성전자도 이제는 SK하이닉스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본더가 같은 정도의 레벨이라면 저전력 D램 누가 더 잘 만든다? 삼성전자가 잘 만든다. 그럼 최소한 동일한 밸류에이션 값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 값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번에 한화가 SK하이닉스를 뚫기는 했는데요.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도 퀄 테스트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발 수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요런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미 한화비전에 본더를 삼성이 어떠한 목적으로 테스트 중에 있냐? 차세대 모바일 D램에 있어요. 이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LPDDR-X죠. 저전력 그리고 모바일용 온디바이스용 D램 제작을 할 때 한화비전을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한화비전이 SK하이닉스 쪽을 뚫어냈다. 정말 말 그대로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연맥이기 위해서 오케이 사인을 낸 게 아니라면 한화비전의 본더를 활용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저전력 D램을 개발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한화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HBM도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블랙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온디바이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온디바이스가 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온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데이터 센터면 뇌를 바깥에 꺼내놓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만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온디바이스. 이제는 HBM의 시대에서 CXL과 소캠 칩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전용 칩 뭐냐? 저전력 D램이거든요. 이거를 가장 잘 만드는 삼성전자. 1차전 HBM에서 SK하이닉스한테 완패를 했죠. 그러면 2차전 CXL 소캠은 삼성전자가 역전을 하겠다. 이런 포부라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방문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콜 테스트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번 방문에 HBM 공급도 있겠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활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미 TSMC를 1위를 만들어준 기술이 뭡니까? 바로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결국은 이게 인터포저, 실리콘 인터포저에 들어가는, 우리가 들어봤죠? 실리콘 관통 전극, 실리콘의 전극을 통하게 해준 이 기술을 TSMC가 가장 잘합니다. 근데 유리기판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이 인터포저를 직접 개발한다 그랬죠? 이 기술을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TSMC도 바보는 아니니까 추격은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전력 D램을 삼성전자한테 가져오게 되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D램 어디서 생산할 건데? 삼성전자 파운더리에서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걸 TSMC에서 생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건 누구 거 활용할까요? 삼성 파운드리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SK하이닉스한테 이만큼 수주를 준다 했을 때 TSMC랑 나눠 먹었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주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가져가던 만큼 수주를 가져가고 TSMC가 가져가던 만큼 수주를 가져가면 여기가 SK, 여기가 TSMC, 삼성. 그럼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는 혼자서 둘 다 할 수 있네. 매출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 밸류체인이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날아올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TC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물량이 좀 쏠릴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저전력 D램 충분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추격할 수 있다에 대한 근거들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공격적으로 저는 잡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55,000원 부근에서 결국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은 드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메인 주제가 있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 2배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HBM 밸류체인을 공략할 때 3만 원짜리 한미반도체가 20만 원에 갔습니다. 7배요. 7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련 기업들, 한미반도체뿐이 아니라 뭐 HP, SP도 있고요. 이제 관련 기업들, 하나마이크론도 있었고요. 요런 기업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대박주 바로 D램 생산하게 되면 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일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추격한다 그랬죠? 결국은 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일 텐데 이 저전력 D램의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테스터 장비를 삼성전자한테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또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엑시콘 뭐 하는 기업이냐? DDR4, DDR5 기존 메모리 D램 테스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엑시콘이 이제 주 고객사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또한 최근에 CXL 테스터를 발주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CXL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전력 D램으로 만들 수 있는 차세대 HBM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D램의 테스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한테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엑시콘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쪽의 수준은 기정사실인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추가가 되면 보다 좋은 상황인데 YC라는 기업 여러분들 아실 건데 그 YC 그룹의 대표이사가요 최명배 씨입니다. 근데 요분이 삼성맨이에요. 삼성 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요 최명배 대표이사 아래에 이렇게 YC가 심택이 껴있고요. 그 다음에 YC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엑시콘이 껴있죠. 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최명배 씨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YC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왜? CBM의 테스터를 맡았었으니까. 자 근데 최명배 씨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물론 15%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엑시콘이 뭘 한다? 저전력 D램 CXL의 테스터 장비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원래 작년 출시 예정이었는데 CXL이 생산에 들어가야 뭔 테스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XL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전에 양산을 위해선 테스터기 수주가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가 가기 전에는 한 5월에서 한 6월 정도 어제 엔비디아가 뭐 콜테스트 통과 소식을 좀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5, 6월 정도부터는 엑시콘의 테스터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 굉장히 중요한 재료고요. 그리고 그 테스터를 독보적으로 삼성전자에 공급해주는 기업이 바로 엑시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볼게요. 자,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수급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개인만 사고 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개인만 팔고 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흐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사면서 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았던 구간이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잡고 있지만, 저점에서 많이 잡고 있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올려야 된다.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고점에 개인한테 물량 떠넘기고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개념에서 괜찮은 수급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지지를 했어야 되는 요 라인 지지는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고점을 뚫어주는 거예요. 전고점의 박스권 요 라인을 뚫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금 상승, 여기서 상승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저항을 맞았고, 자,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15,0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15,000원을 넘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가 엘리어트 3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엘리어트 3파가 첫 번째 뭐 파동의 고점이 두 번째 파동 고점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냥 한마디로 여기가 같거나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았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고점이 여기 잡혀져 있으니까 일단은 큰 차이는 없지만 더 높았던 건 맞거든요. 자,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엑시콘이 요 라인을 좀 넘게 되면 20,000원까지 굉장히 프리하게 올라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20,000원까지 잡아 볼게요. 그리고 1차 저항가이자 비중 축소를 좀 하는 구간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15,000원 구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가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5,000원짜리였던 YC도요 22,950원까지 갔습니다. 4배 갔어요. 4배. 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엑시콘이 재료가 일정이 나오기만 한다면 사실 12,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한 70% 80%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세대 CXL의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엑시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라인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15,000원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20,000원까지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면 그 위에 구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뭐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요. 차후 우리가 흐름은 제가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방 하나 좀 개설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소개드린 기업들 이런 식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요 라인 지켜주고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돌파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쭉쭉쭉쭉 가서 뭐 시장 코멘트도 이렇게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르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한국첨단소재, 삼성공조 이렇게 짧게 보는 종목들도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인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장전 간단 코멘트도 드리고 장 마감 코멘트도 드리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주식 공부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추가적으로 뭐 당일에 좀 매매하고 싶은데 시장 상황을 잘 모르겠다, 본업이 너무 바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이렇게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댓글 보시면요,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요거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셔서 하트, 따봉 요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요거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종목 더 드리고 두 종목 더 드리고 열심히 텔레그램방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댓글창 보시고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라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셨다가 언제든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혼자서 매매하다가 야 이거 박프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안 오르네, 이 녀석 실력 없네, 이러지 마시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 제가 방에서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내일의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렇게 59,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한번 고려하셔라 말씀을 드렸었죠. 59,000원 딱 이탈하자마자 60,000원 돌파하고 이탈하자마자 이렇게 두 번 먹을 자리 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하는 것도 어렵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고 댓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렇게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타라고 하면 오늘 종목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더 유익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영상을 길게 찍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환절기 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몸 관리 잘해서 좀 온전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